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서 공업도시에서 친환경도시로 거듭난 울산을 전국에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7일부터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관련해 울산시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 627명이 성화 봉송주자로 나섭니다. 간절곶과 울산대공원 등 145개 구간 224.1km를 돌며 성화봉송이 이어집니다. 전체 경기장 115곳 가운데 43곳이 공인 규격에 맞게 개선과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울산 종합운동장은 개보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울산시는 숙박시설 709곳, 2만 600여 객실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기간에 숙박 상황실을 설치해 불편 사항을 바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못 구했다고 많이 이렇게 문의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대회보다는 이번 전국체전에 숙박시설이 그런 대로 지금 해소가 되는 것으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전국 시도선수단에 버스와 렌터카, 택시가 지원됩니다. 안정적인 대회 진행을 위해 16,0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가 운영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70명 규모의 방역 기동반이 가동되고 선별진료소 12곳이 설치됩니다. 울산시는 홍보관과 투어 프로그램을 활용해 울산을 제대로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생태와 문화, 체육과 관광이 함께 살아 숨쉬는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전국 장애인체전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전국체전은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장애인체전은 19일부터 24일까지 열리며 17개 시도와 18개국 해외 동포선수단 등 4만여 명의 선수단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울산전시 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부단체장과 상공회의소 회장단, 기업 등과 권역별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시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제2울산자유무역 지역 지정, 그리고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 지역을 첨단 투자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산자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기업체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증설 투자 시에 현금 지원을 요청했고, 산자부는 기술 수준과 이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문화재청이 2023년 미래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 사업으로 21개 사업을 선정한 가운데 울산에서도 남구와 울주군이 신청한 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남구는 개운포 등 처용 관련 유적과 처용 문화재, 처용무 등 관련 무형 문화재를 통합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업이 선정됐고, 울주군은 대표적 마을 신앙인 골매기 중심의 마을 공동체 문화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사업별로 연간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문화재청의 내년도 지역 문화유산 교육 사업으로 울산에서 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지역 문화유산 교육 사업은 지역 공동체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특색 있는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은 병영성과 외소를 품은 마을 교과서와 개운포 좌수영성, 동해를 지켜라 등 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8대 울산시의원 22명 전원이 어제 한국수력원자력 세울원자력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시의회는 세울원자력본부와 원전 안전관리 강화, 울산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의회는 원전 해체 연구소의 정상적인 건립과 방사능 방제 기반 확충에도 의회 차원의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회의 기구와 정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치락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시의회가 타 시도에 비해 조직 규모가 작다며 조직권을 가진 울산시에 하반기 조직 개편 시에 인사교육팀 신설 등의 의회 조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의원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족한 6명을 추가로 정원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시와 롯데케미칼, SK가스는 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SK가스는 합작법인을 설립한 뒤에 3천억 원을 들여 롯데케미칼 울산 공장 내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연간 50만 메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2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이 자립준비 청년의 홀로서기와 보호아동의 정서 안정을 돕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 나눔재단은 한국아동복지협회와 전국아동양육시설 38곳에 14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자립준비 청년의 취업과 자격 취득 지원,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무장의 전기 관람차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기 관람차는 21인승과 23인승 등 2대이며 시속 15km 속도로 태화강 국가정원을 운행하게 됩니다. 성인 2,000원, 울산 시민은 1,000원이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9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울산의 한 항구에서 낚시선 등 7척의 선박이 불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 낚시어선 선장이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계획적으로 경쟁 낚시선에 불을 질렀고 이 불이 옆에 있던 다른 배로 옮겨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방화범들에게는 최고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3일 새벽,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부두로 들어옵니다. 잠시 뒤 불길이 치솟고 남성은 급히 부두를 빠져나옵니다. 불이 다른 선박으로 번지면서 울산 성해항에 정박한 선박 7대가 불에 타 모두 3억 1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양경찰은 보름 동안 범인을 추적했고 불을 지른 B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사건은 40대 선장 A씨의 주도로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고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선장 A씨는 경쟁 관계에 있는 배에 낚시객들이 몰리자 배를 불태우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A씨의 친구인 B씨는 피해 선박에 올라가 미리 숨겨놓은 휘발유병을 던지고 불을 지른 후 달아났습니다. 또 B씨의 친구인 C씨는 방화를 마친 B씨를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는 수법으로 도주를 도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일반 선박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B씨와 C씨에 대해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계획한 뒤에 방화 도구를 준비하고 B씨에게 방화 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월에도 범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지난 13일 낮 12시 10분쯤 중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수천만 원 상당을 훔쳐서 달아난 10대 2명이 하루가 채 안 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10대 2명은 지난 13일 중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인 척하며 물건을 사려다가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주변 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9시간여 만에 경북 영덕의 한 모텔에서 이들 10대 2명을 검거해 특수강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래바다 여행선의 이용객이 급증한 가운데 고래 생태 관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제주도에서 고래 관광을 위한 민간 선박 등이 난립하면서 고래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인이 되자 해수부가 관찰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울산은 현재까지 민간 선박이 없지만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울산을 회유하는 고래가 다양한 만큼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이 전문가와 함께 고래 관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경남은행은 만 65세 이상 고객이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기존에는 영업시간 내에서만 수수료가 면제됐지만 앞으로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은 시니어 고객들의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아파트와 대규모 점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무료 점검은 매월 2회 실시되며 사전 신청한 아파트와 점포를 찾아가 자동차 연료의 종류에 따라 매연 등 배출가스를 측정 기기로 측정합니다. 검사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은 없으며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정비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등의 자율 정비 후 운행을 권고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동구의 2022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동구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시구 의원과 기관 단체장, 구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나의 가치, 함께 행복한 사회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행사는 울산 여성의 현재에 대한 강의에 이어서 유공자 표창과 양성평등 퍼포먼스가 열렸고 여성기업의 수공예 작품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울산과 포항, 경주 3개 도시의 시립예술단이 오는 11월 2일 울산 공연을 시작으로 3일간 2022 해오름동맹 합동 공연을 개최합니다. 해오름동맹 합동공연은 울산을 포함한 3개 도시의 시립예술단이 서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지역예술 활성화와 도시 간 유대감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공연의 한국 환상곡의 지휘는 울산시립 합창단의 예술감독인 박동희가 맡았으며 3개 도시 합창단과 울산시립 교향악단이 출연합니다. 어제 울산역에서 열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생명나눔 그린라이트 캠페인에 울주군 보건소도 동참했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캠페인은 장기 기증으로 생명 나눔을 직접 실천하는 기증자에 대한 감사와 장기 기증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장기 기증을 상징하는 그린 리본이 그려진 마스크 배부와 홈페이지 배너 게재 등 다양한 홍보물을 이용해서 생명 나눔의 소중함을 알렸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